목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 에코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금방 한 달이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잘 아니 근데 있었습니다. 이 그 구릿빛 피부로 바뀌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밖에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옷을 좀 시원하게 입는다고 네. 날씨가 더우니까 좀 가볍게 입어서 그렇겠죠. 컬러가 없는 그냥 라운드형 옷을 입고 다니는데 목이 네네. 타갖고요. 너무 까매서 목 귀가 막 따가워요 지금. 저는 날씨가 저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일률적으로 골고루 다 태우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뭐 저 저절로 타게 된 거군요. 태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예, 뭐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태우는 일광욕을 많이 하신 줄 알아, 그죠? 네. 자, 오늘요, 요즘 아주 핫하게 밖에 있는 그 이 아이들이 집으로 침입을 한다는 그러한 신고들을 많이 받았다고 예, 해요. 오늘은 그 우리가 사실은 원래 명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별명으로 아메리칸 카크로치라고 그러는데 미국 바퀴 가끔씩 보면 그렇죠. 네. 뭐 검지 손가락만한 큼지막한 한 1에서 1.5인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퀴벌레 중에서는 가장 큰 종인데요. 날아다니기도 하나요? 이렇게 아주 장거리를 날지는 못하는데 잠깐은 날죠. 잠깐씩은 날아요. 네. 그래서 나르는데 이것을 이 아메리칸 로치 미국 바퀴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는 이유가 자꾸 손님들이 전화를 걸어서 식당에 들어와서 손님들이 나갔다. 그다음에 또 집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많이 발견이 되니까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 그렇죠.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네, 좋죠, 그래서 좋죠. 오늘은 아메리칸 로치 미국 바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요, 워러버그라면서 이건 바퀴가 아니다고 막 아니요, 때리던데요. 바퀴는 맞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습한 곳에서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발견되니까 별명을 지어준 게 워러버기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워러버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을 때 잘 나타나고 예, 그렇게 잘 살고. 물이 많은 곳에 많이 살아. 네. 아니 왠지요, 이 라치라고 카크라치라고 했을 때의 느낌과 워러버그는 또 이제 워러버그는 좀 덜 징그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물방개라고 혹시 아세요? 그렇죠. 방개 알죠. 그거보다 몸집이 좀 가벼운데요. 사촌이에요. 크기는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는 가늘고 방개는 동그랗고. 그 동그랗건데 그거보다는 더 물방개보다는 길이가 더 길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역시 습도죠. 습도가 높아서 그런 온도, 거죠. 습도 네. 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원래 미국에서 제일 많이 번져서 미국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많이 하는 네. 세계 경제 중심지인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바퀴예요. 그래서 미국 바퀴인데 원래 생산지는 살던 곳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원래는. 원산지가. 근데 그게 번지게 된 미국으로 들어온 유입 경로는 주로 노예선을 통해서 왔다 그래요. 네. 아프리카 노예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한 300년 이상은 된 거죠. 네. 3, 400년은 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배, 기차, 비행기 그리고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갈 때 이제 보통 큰 화물 같은 거 있죠. 네. 박스 같은 데 많이 딸려서 가요. 이제 숨어 있을 곳이 있는 그런 화물에 갑자기 이제 어떤 창고에 들어가서 박스에 숨어 살았는데 네. 거기다 물건을 막 넣더니 어디로 배달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냐. 이미 들어가는 갔어요. 거죠. 근데 네. 적응 능력이 아주 좋아서 어머. 사실은 카나다나 네. 러시아에도 있으니까요. 뭐 미국 같이 미국 그 북부 지방 같이 추운 곳에서도 잘 살고 잘 버텨요. 그런데다가 이 생산력이 강하잖아요. 강하니까요. 그게 문제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이질바퀴라고 불러요. 미국 바퀴라고 부르는데 이질바퀴로 부르는 이유가 요즘에야 뭐 농장을 만들어서 이 미국 바퀴를 키워서 뭐 약품으로도 쓰고 그다음 화장품으로도 쓰고 뭐 그런 아주 탁월한 약품이에요. 이게 제약회사에서 아주 선호하는 약품이에요. 최근에는 심장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갖고
개구리 실험하면 개구리 그 심장이 멈춘 개구리에다가 그걸 갈아서 넣으면 네. 금방 뛰어요. 오, 그 정도예요? 예, 뛰는데 음흠. 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죠. 뭐 네네, 그런 의약품 제조하는데. 그다음에 식품으로도 많이 쓰고요. 단백질 분말에도 쓰고 이러는데 오. 이게 그렇게 무균실에서 세균 없이 잘 키우면 괜찮은데 보통은 하수구 저 밑에 그리스주에 이런 데 좀 살거든요. 지저분한 데서. 그럼 발에다 그런 걸 묻히고 온 다음에 실내 들어와서 음식 같은 걸 이렇게 뚜껑을 덮지 않고 놓으면 거기 가서 밟고 다니고 또 새로운 걸 먹을 땐 토해내고요. 아이고 저런. 그걸 먹기 때문에 그 안에 살모넬라균이 있죠. 그걸 네. 먹게 되면 안 이질에 좋다는. 걸든지 설사가 된다든지 아, 이러니까 설사를 식중독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한 40가지 세균을 갖고 다니죠. 보통 야외에서 생활하는 것들은. 세균 그래서 덩어리네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질박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질이라는 설사를 대명사화 해가지고요. 네. 근데 그 옛날에 전쟁 중에 이질 걸리면 그 약 먹지 못하고 그냥 백발백중 죽었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이 요즘에는 말씀하셨어요. 병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난 네. 얘기긴 한데 그렇게 별명들이 붙어 있네요. 네. 일단은. 이질박기. 네. 원래 원산지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왔고 네. 또 무역을 통해서 세계로 번지게 된 네. 케이스고 오. 그러네요. 음. 네. 그 그러면은- 어떤 특징은 있나요?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신체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주 상대적으로 천적이 많고요. 뭐 새라든지 오, 예. 거미라든지 또 이 탁월한 단백질 원인 이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종들이 많아요. 사마귀, 네네. 뭐 말벌 이런 애들이 그 바퀴벌레를 좋아하는데 어머.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썼는데 그 세계적인 그 100m, 200m 우승자 마이클 볼트인가요? 네. 볼트보다도 빠르고 메시보다도 현란한 발기술을 가지고 있다. 와. 이야. 왜 그러냐면 신체 우사인 대비 볼트보다 우사인 네. 볼트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체에 대비해서 인간은 1m 한 육상 선수 기준 1m 한 85다. 뭐 다리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걔네는 바퀴벌레는 1인치 남짓 불과한 1인치 불과한 남짓 그 사이즈인데 네, 그렇죠. 1초에 1.5m를 가요. 1m 와, 죠. 정말 빠르네요. 신체 대비를 하자 그러면 치타보다도 빨라요. 와. 신체에 대비 속도를 내보면 속도를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 빠르고 그럼 정말 빠르서 그리고 도망갈 때 보면 다리가 양쪽에 3개씩 6개인데 네네. 3개만 움직여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빨리 달리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 아하. 그럼 3개는 움직이고 나머지 3개는 평형을 잡고 있구나. 균형을 잡아줘요. 오. 그래서 와. 스탑했다가 후진했다가 갑자기 회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3개로 조절을 해주는 조절을 거예요.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머리가 엄청 미끄러지지가 좋아야 않아요. 될 그래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메리칸 워치가 달릴 때 보면요. 갑자기 확 갔다가 옆으로 확 새버려요. 직각으로. 뺑 잘 돌지를 않아요. 네, 원래 그래야 되는데. 예, 그리고선 그냥 좌우, 전후, 좌우 마음대로 방향을 틀고요. 전천후. 빨리빨리 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약점은 있잖아요. 이렇게 배 보고 뒤집혔을 때는 그거는 속도 이제 못책으로 그냥. 물기가 없으면 그거는 네. 이제 네. 죽어갈 때 얘기고 예, 물기가 없어요. 건강할 때는 굉장히 네. 빠르다. 아니 꼭 그렇게 배를 뒤집어 놓고 죽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아, 나 물 좀 줘, 물 좀 줘. 목말라 죽은 예, 거구나. please give me water 그러다가 이제 김미호. 그러다가 이제 김미 초콜릿 아니고 뒤집어지면 김미. 못 네네. 뒤집죠. 힘이 없어서 아. 네. 그래서 죽는 거죠. 그다음에 더듬이도 있나요? 예, 더듬이가 있는데요. 더듬이가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손, 코, 입 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네. 더듬이가. 먹이가 있으면 그걸로 찔러봐요. 어머, 강도, 그다음에 감각적인 거죠. 그것도 냄새도 맡아요. 더듬이로. 더듬이로요? 예. 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습도도 그걸로 체크할 수 체크하고. 있어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테나인데 그 네. 안테나가 다기능 역할을 하는 거죠. 오. 와. 그래서 눈, 코, 손 역할을 다 해요. 와. 네. 그리고 이제 몸에서 보면 그 껍질을 이렇게 맨질맨질하죠? 처음에 잡아서 보면 만질만질하고 그러죠. 네네. 그 몸에서 기름이 나와요. 오. 그래서 어디든지 미끄러져서 다 들어가요. 뺀질뺀질하게. 침투하기 좋다. 빼질이네요. 그리고 이 뱃속에는 지방이 가득해 갖고요. 자기 몸의 3분의 1 이하의 사이즈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푹신푹신하니까 배가.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쥐라든지 뭐 벌레들 이런 것들은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네.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왜
네네네. 엄마 품에 안기거나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하는 게 좋은 이유가 그 본능이잖아요. 아. 안정감을 예, 느끼는. 안정감을 아. 느끼니까 이 바퀴벌레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져서 기름기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도 막 침투하는 예. 그런 모습을 몸 볼 수 있는 자체가 거군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플렉서블한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그 바퀴벌레 자체에서 이 지방이 아주 매끄러운 기름 역할을 하는데 네. 이 기름도 나중에 뭐 개발을 해가지고 유용하게 글쎄 쓸 수도 그것까지는 제가 있어요? 뭐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네.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빼쭉빼쭉 네, 나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를 사람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잡아서 보면 잘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탁 하면 걸려요. 아, 갈퀴 역할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빨판 왜 같은 그런 가끔 거죠? 우리가 잡으려고 하다 보면 벽을 막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막 다니거든요. 네. 근데 안 떨어져요. 오.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걸리기 그게 때문에. 딱 갈퀴식으로 이렇게 예. 잡고 가는군요. 네. 예,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다 그렇죠. 근데 와. 그렇다면 생존 본능은 정말 강한 동물이네요. 네네, 곤- 네. 이거 곤충인 거죠? 그렇죠. 곤충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얘네들은 좀 야행성인가요? 밤에 그렇게 네. 활동을 하잖아요? 완전 밤에만 활동하죠. 아하. 낮에 잘 보인다 그러면 먹을 걸 오랫동안 못 먹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올 때는 네. 예, 낮에 눈에 띌 수가 있죠. 네, 근데 원초적으로는 야행성이다. 예. 밤에 활동을 한다. 하루에 보통 한 6시간, 7시간만 활동하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게으르네요. 뭐예요? 나머지는 예, 뭘까요? 그 야행성이기 때문에 네. 밤 사람들 다 자고 나면 11시, 12시 뭐 거의 새벽만 활동해요. 그래서 똥 튀면 아. 들어가요. 동선이 그렇게 짧게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뭐냐면 시간에 뭐예요? 계속 몸단장을 해요. 아, 네. 뭔 단장이요? 모기들 이렇게 파리들 가까이서 파리들. 보면 이렇게 막 비비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몸에 있는 거 털어내고 깔끔한 성격이에요.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깔끔한 오. 성격이네. 깔끔을 떨고 몸에 묻은 거 하도 이제 지저분한 데 많이 어머, 다니니까 웬일이에요? 다 털어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몸이 무거워지고 아. 또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자기 얘네들 스스로. 입장에서 스스로 이제 그걸 털어내는 거죠. 아니 고양이도요 자기 몸을 이렇게 혀로 네. 핥아가지고 네. 이 털을 정돈한다거나 그러는 건 봤어도 얘네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또 그 처음 알았어요. 바퀴벌레를 가만히 몇 번 관찰한 적이 있어요. 뒤에 네. 가서 네. 그러면 계속 이래요. 그래요. 가만히 있질 않고. 예, 재밌어요. 예. 파리도 그런 같은 맥락인가요? 파리도 파리는 이렇게 몸 단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렇고 이거 새로운 사실 알았네. 그러게요. 행동을 한 6시간밖에 안 하고는 몸단장을 하고 있는 이 바퀴벌레들. 네. 신기하네요, 이거 참. 근데 이 그 바퀴벌레에서요 이 암컷의 역할 그다음에 수컷의 역할은 어떻게 수컷은 사실 있어요. 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암컷이 사실은 동물과 벌레들은 거의 모계 사회라고 보면 돼요. 옛날 몽골이라든지 네.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이제 모계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내지는 그 민족이 우리 유지됐는데 이 벌레들도 그래요. 근데 엄마가 나서 다 키우고 이제 먹이고 하는데요. 그럼 암컷의 파워가 세겠어요. 이제 수컷이 하는 일은 교미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 번식. 그래서 이제 등 쪽에서 페로몬을 뿜어내면 네. 암컷들이 그 냄새에 홀려갖고 와요. 아이고, 아이고야. 저런 또. 그때 이제 좋게 말하면 교미를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겁탈을 하는 거고 그래요. 얘네들이 순식간에. 오. 그래서 그런데 그 정자가 네. 이제 암컷의 몸에 들어가면 그거 하나로 한 번의 그 교미로 평생 동안 알을 낳아요. 그 암컷이 살아있는 그래요. 동안은요? 몸에 유지를 하면서. 일주일에 보통 한 번씩 알을 낳는데 그 알에 한 30개에서 40개 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달 동안 계속 낳는 거야. 한 1년 가까이 낳죠. 우와, 그거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그 동물만 좋아하는 어떤 향기가 있나 뭔가 그렇죠. 페로몬 그런 거겠죠. 향기처럼. 예를 들자면 네. 뭐 사람도 똑같고 그러는데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러고 이렇게 향수 바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냄새 좋아. 저 사람 비누 냄새 좋아. 맞아요. 같은 샴푸 냄새 향기를 좋아. 같이 좋아한다면 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들 보면 네. 사람들을 놓고 남자들은 좀 다른데 네. 여자들은
남자의 냄새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아, 많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예, 네, 어떤 그건 향기, 맞아요. 남자 몸에서 나는 그게 네. 남자의 페로몬 때문에 그러는데 거의 그러니까요.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고 쥐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 바퀴벌레는 특히나 더 그래요. 특히 더 강하고. 아. 그래서 한 번 교미를 하게 되면은 평생 알을 낳는 특수한 이건 네. 나 번식 능력이 뛰어난 거네요. 그럴 수밖에 한마디로. 없죠. 예, 그럴 네네. 수밖에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향수에 집착을 하는군요. 저는 평생 향수를 발라보질 않았는데 아니 남자들이 집착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권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예를 들자면 똑같은 한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거기서 페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떤 여자는 그 페로몬이 좋다 그러고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이상한 냄새 냄새 난다고 난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짝이 맞는 거겠죠. 어. 자기 코에 좋으니까. 예. 아니 여자들이요 보통 네. 이제 남자들 농구 끝나고 네. 농구하는 모습에 이렇게 홀딱 반하고 그러고 나서 막 땀을 흘리고 그 땀 냄새를 즐기는 여자들도 꽤 있어요. 예. 전 아니지만. 제 와이프는 저보고 쉰 냄새 난다고 운동하거나 빨리 씻으라 그러는데 이게 그게 이제 사람마다 예, 틀린가 봐요.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요. 글쎄 그렇죠. 말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는 거겠죠. 아. 그런데 하여튼 이 바퀴벌레는 참 특징이 그러네요. 네. 순놈이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암놈이 좋아하는 냄새.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한번 교미를 하면 평생 알을 낳는다. 이거 참 어. 신기한 걸 아니, 오늘 또 그 배웠네요. 그 구호님께서 질문을 좀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호님의 남편은 다음 생에는 바퀴벌레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 바퀴벌레 그 남성 수컷의 역할이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만 정충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키포인트가. 네. 아, 예, 아유, 글로 또 알겠습니다. 해석이 글로 네. 이게 가버렸어요. 사실 이문열 씨가 네. 작가 이문열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의 그 수컷처럼 가장 힘들고 고생하는 동물이 없다고. 고단한 동물이 없죠. 네, 돈 고단한- 벌어다 주고 다 갖다 주고 욕 먹고. 욕 먹고 오늘 아침 우리 오프닝에서도 그런 얘기 했다고요. 딴 여자한테 눈만 돌렸다 하면 네, 이건 그러면 네, 또 천하의-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되고. 그러게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아, 그러네요. 오늘 또 재미있게 풀었네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이제 다음 생애가 있다면 바퀴벌레 수컷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갈 거고요. 김광석 씨가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감상하고 돌아올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나오셨어요. 자, 그 채팅창이에요. 아, 바퀴벌레가 웬 말이냐. 물개로 태어나고 싶다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이 바퀴가 선호해서 사는 곳, 이 미국 바퀴가 사는 곳은 주로 어디일지 궁금해요. 원래 이제 아프리카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 그러니까요. 입대했다 그랬는데 그런 비슷한 환경이 어디냐면 숲이죠. 아, 나무가 많고요. 나무가 많고. 그다음에 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늪이나 습지인데 네. 그런 곳을 점차 사람들이 집을 짓고 들어가고 공장도 짓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보내는 오폐수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들을 처리하는 정화조 네. 그다음에 또 그리스 트랩 같은 거 있죠. 네. 밑에 음식 그- 찌꺼기 같은 거 그렇죠, 모으는데 그런 데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어허. 아,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배관을 통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럼 그걸 타고 바깥으로 올라오고. 들어와서 네. 우리가 이제 가령 뭐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그때 물 내리는 곳 있죠. 네네. 네네. 그 근처를 통해서 제일 많이 올라와요. 아무래도 예. 그러다가 물 한번 틀면 다시 싹 씻겨 내려가겠죠.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잘 올라오죠. 그래서 아. 항상 들어오면 네. 밤에 발견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아침에 발견되잖아요. 밤에 들어와서 그러면 키친, 예. 목욕탕, 그러니까 아. 배관 근처. 배관 근처. 아, 그럼 마개를 막아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개를 막아두시는 게 제일 가장 아. 안전하겠네요. 예, 잘 막을 수 있는 음.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거는 물을 버리면은 또 씻겨 내려가 버리는데 예. 올라오면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예, 아픈 그런데 거죠. 이제 그 안으로 타고 오는 것보다 사실은 그 파이프의 바깥으로 타고 오는 경우도 더 많아요. 네. 그게 그 파이프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밑에 정화조 쪽이나 아니면 그 수압으로 내려가다가 그 하수도로 내려가다가 그게
항상 거기가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파이프 바깥쪽이. 네. 네. 그러니까 흙도 공간이 있고요. 세면도 공간이 있고. 약간의 공간은 예, 그러면 있군요. 그거 바깥으로 타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네. 틈을 이용해 가지고. 예. 그런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거기다가 털을 잡고 사나요? 털을 잡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원래 살던 공간은 물기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좀 어둡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집은 일단 환하고요. 네. 겨울에는 적절치가 않군요. 히터를 틀고 네. 여름에는 에어컨디션을 틀고 또 들어와 보니까 의외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물이 없으면 몇 시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는 그래요? 물이 없으면 오래 못 예, 버틴다. 결국은 물입니다. 네. 아니 왜 질문을 했느냐면요. 그러면은 집에서 이렇게 부화해가지고 탄생한 애들은 비교적 깨끗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언뜻 들었거든요. 만약에 바깥에서 균을 안 묻히고 왔으면요. 네. 그냥 그 안에서만 있으면 예. 그 안에서만 네. 그런데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물이 없으면은 하루도 못 버티는 거예요? 거의 가령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네. 한국 EBS 실험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물 없이 마른 음식만 먹고 얼마나 버티는가. 어, 봤어요. 네네. 예, 그랬더니 한 달 버티더라고요. 마른 한 달은 음식만. 끈질긴 해요. 버티는군요. 끈질긴 해요. 그게 완전하게 마른 음식은 아니겠죠.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거기서 뭐 약간의 수분은 네, 있었겠죠. 아무것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주고 네. 습도만 약간만 공기 중에 습도가 있으니까 네. 버티면 거의 그 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만 먹고는 3달을 살아요. 그러니까 생존력은 일단 강하다고 보내야 강하네요. 되겠네요. 예, 근데 집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것도 없고 마른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조한 상태에 무지하게 있으면 건조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네. 그냥 하루도 못 가서 죽는 거죠. 그들에게 집안은 사막이군요. 네. 와.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경험이 있는데 한 식당이었는데 너무 물기가 많은 식당이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식당에서 청소할 때 호수에다가 이렇게 물 뿌려서 막 뿌리고 가고 그냥 가거든요. 네. 네. 항상 습도가 그게 머물러 고여 있어요. 있고. 아이고야. 예, 그러면 그 안에 나무도 썩고 벽도 뭐 벽돌도 썩고 이래요. 그런데 네. 바퀴벌레 자주 나온다 그래서 한번 기계를 가져가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 기계인데 네. 그걸로 이제 벽 안 익은 뭐 이런데 막 넣었어요. 네. 제가 한 번에 한 수백 마리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3번을 가서 다 잡아줬어요. 그것도. 네. 한 번에 다 못 잡아서 너무 박멸이 많이 안 너무 돼요. 많아가지고. 근데 그 어메카노치 이렇게 많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엄청나군요. 예, 그래서 최고 제가 기록이에요. 그분한테 청소하는 방법을 바꾸던가 아니면 어떻게 바꿨어야 되죠? 그냥 걸레질 물을 살짝만 뿌리고 그러니까 걸레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물기를 없애라는 걸레질. 거죠. 식당에서 이렇게 너무나 물을 많이 뿌려 청소하면 다 사가요 벽이고 그래서 네.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물 썩은 냄새가요. 물 비린내가 물 비린내. 그 손님들한테도 아주 아니요, 안 그렇겠죠. 좋고요. 세균도 많이 번지고. 그래서 아, 물을 적게 쓰고 청소하는 법을 들이셔야 되는데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꼭 팬을 틀고 가라 그랬어요. 말라야 나중에 하니까.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하는 네, 것은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네. 우와. 그건 요령이겠네요, 정말.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바퀴에 천적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뭐 네, 새도 네. 있었고 아까 그랬는데. 그렇죠. 예. 네. 뭐 사마귀, 네, 사막. 그다음에 그렇겠죠. 거미, 아, 개미도 천적이고요. 네. 오, 개미가요? 개미는 모든 동물의 천적이에요. 천적이야, 아무거나. 예, 개미는 다 먹으니까요. 아니 죽어야 먹을 수 있지 새, 않을까요? 쥐, 뭐 이런 것도 다 천적이죠. 네. 개미가. 예. 네, 근데 오. 천적이 많은 거군요. 그다음에 말벌들. 예. 진짜 개미한테 배울 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 한국에서 살 때는 그 찬장이라든지 아까 뭐 싱크대 밑에 벌레가 나온다 네.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은 크기가 작고 굉장히 엄청 빨랐거든요. 작죠. 그거는 이제 빠리빠리. 젊은 노치라 그래서 네. 그건 점원이에요. 세계에서 이제 그 거의 1년에 몇백 종씩 새로운 종이 발견돼요. 네. 와. 이렇게 바퀴벌레. 근데 현재까지 밝혀진 말도 한 4천 종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저도 아는 게요. 네.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게 한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사천종 중에 몇 개? 예, 전문가라도. 왜냐하면 우와. 나머지는 집 쪽으로 잘 안 오기 안 때문에. 오고 네. 딴 데서 살고 네. 예, 있으니까. 그런데 제발 우리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천적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젊은 노치 얘기를 했죠. 예, 젊은 예. 노치는 세상에서 가장 번식력이 좋고요.
생존 능력이 가장 그러면 좋아요. 바퀴벌레 중에서도 가장 강한 예. 스타일인 우와. 거는 이거는 점원. 지구가 멸망해도 절대 멸망하지 않을 종이라고 전 단언해요. 그러니까 그게 점원. 한국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것들이, 발견됩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데 이 작은 애들이 예. 역시 작은 바퀴가 예, 셌어요. 어마어마하게 번식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뭐 또 우리가 얘기했던 큰 거는 최근에는 한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지. 몇십 년 됐죠.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아니 이제 그 젊은 오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대부분 이렇게 뭐 무역을 통해서 뭐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이 젊은 오치는 개미와 함께 이 젊은 오치 두 종은 아마 절대. 전 세계를 평정하나요? 이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와. 가장 번식력이 좋고 생존력이 그런 가장 대표적인 강한 두 이제 종류네요. 벌레라고 볼 수 있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와. 천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일 큰 천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이 로치한 봄은 끝까지 추적해서 잡으려고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하잖아요. 각오를 들어서라도 잡아내니까요. 뭐 파리채 갖고 덤비고 책을 던지고 뭐. 어, 저 슬리퍼, 같은 경우는 슬리퍼. 그냥 밟고 그러거든요. 어우.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는데 보이면 없애야죠. 예, 그런데 뭐 사람들이 워낙 혐오하니까 그런데 그보다 이제 더 큰 천적이 사실은 미국 바퀴의 가장 큰 천적은 미국 바퀴예요. 아 자기 스스로들이요? 네, 네. 오. 그러면은 우리가 식인종처럼 이렇게 그렇죠. 자기 종을 잡아먹을 수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그 바퀴벌레들은 동족이라 그래서 보살펴 주거나 군집 생활하면서 서로를 뭐 개미들처럼 배려한다거나. 사회생활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게 너는 아니군요. 병정을 해라, 너는 뭐 병정. 일을 해라 이렇게 네. 하지 않고 각자 생존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누구 약한 동료가 병이 걸리거나 어디 다리 하나가 부러지거나 그냥 네네. 어디 끼면 다리를 떼고 도망가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잘 못 움직이면 잡아먹어요. 자기네끼리 예. 약한 놈을. 아우. 예, 그다음에 알집 있다 그랬잖아요. 알집. 네네. 그 알집 같은 경우 눈에 띄면 먹어요. 먹어버리고. 그래서 은밀한데 숨겨놓죠. 그다음에 아. 또 어린 벌레도 잡아먹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그 날개가 달리려면 성충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 탈피를 해요. 네. 껍데기를 제일 약할 벗는데 때죠. 허물을 허물 벗는 벗는데 거예요? 그게 11번을 벗어요. 11번을. 와. 11번을 벗는데 그 11번 동안 그걸 벗을 때 몇 시간이 걸려요.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서너 그때가 시간. 제일 약할 때네. 그러면은 껍데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말랑말랑하니. 그러니까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벗다가 많이 다쳐요. 아. 몸에다 공기를 잔뜩 집어넣어서 그걸 터트리고 확 나오는 나와야 거거든요. 되는데. 그때 발을 빼다가 발이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서 피가 나거든요. 네. 그럼 그 냄새를 아우. 맡고 와서 동족끼리. 막 잡아먹어요. 아이고. 아우. 그래서 걔네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숫자 조절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잡아먹어요. 아. 예, 먹을 게 없으면 동료를 잡아먹고. 인간은 저 보이는 대로 죽이니까 천적이지만 와. 자기네끼리 또 굉장히 많이, 약한 예. 놈들을 없애버리는 서로 거죠. 간에 예, 그런 식으로 동료의 경쟁을 따위는 하는 없네요. 제가 보니까 개미는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개미는 사회성이 개미, 있는 것 벌 같잖아요. 이러는데 바퀴벌레한테는 그런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리고 알도 나면 그냥 알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그냥 그 다음부터 돌보지를 않아요. 네. 아니 어떤 분이 그런 일화를 보여. 여기 알링턴에서 어떤 그 유학생 아파트를 갔었는데 불을 탁 켰는데 우르르 나오죠. 왜 와르르 나와 있다 그래요? 아니, 도배한 줄 알았대요. 벽지를 새로 이렇게 무늬로 도배한 벽지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말이에요. 보니까 이제 걔네들이었대요. 맞아요. 네. 어. 아, 세상에나. 네. 아니 그 탈피를 11번 한다는 게 저는 소름 네. 끼치도록. 글쎄 말입니다. 약해졌을 때 공격을 그리고 당하게 네, 됐네요. 그때는 자기 살이 동료를 그냥 잡아먹다니. 살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만 빛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검게 외피가 생기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약한 거다 예. 이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그 약육강식은요 어떻게 바퀴의 네. 세계에도 피가질 않았네요. 그 바퀴벌레 이렇게 실험할 때 보면 나중에 바퀴벌레를 따로 실험 안 하고 여러 마리를 놓고 먹을 걸 안 주잖아요. 네. 나중에 비실비실해서 죽어가는 게 있으면 달려들어서 아, 그거 다 먹어요. 먹- 그거 먹고 아우. 버티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 아, 세상에. 의리 없는 바퀴벌레네요. 아니 아 근데 바퀴벌레의 이름의 그 유래를 아세요? 한국의 모르지요. 바퀴벌레? 추측해 보세요. 왜 바퀴벌레인지. 바퀴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굴러다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퀴벌레라고.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굴러다닌다. 만들어진 거네요. 네. 네. 납작하게 굴러다녀서 많은 바퀴에 대한 상식을 오해와 많이 진실과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 파헤쳐 주셔서요. 저는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하고 끝낼게요. 예, 날씨도 덥고요. 네. 습도도 매우 높은데 이럴 때는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네. 벌레들이 특별히 물거나 사람에게 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 잘 하시고 네. 그걸로 짜증 내지 않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잘 맞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하수구 맞고요. 네. 벽에 틈 벌어진 거. 이렇게 파이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싱크 밑에 네. 목욕탕 이런 데 보면 그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아하. 그러면 그쪽에 포엄이라든지 아니면 네. 실리콘으로 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 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son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함께 감상할게요.